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사장님들을 위한 타로카드 배열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기업체를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개인적인 자영업을 해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이 배열법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경영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타로카드의 원리를 반영한 배열법이 되겠고요.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배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총 5장의 카드를 뽑으면 되고요. 알파벳 중에서 G를 떠올리시고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대로 카드를 뽑으시고요. 맨 마지막 5번째 카드는 가운데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강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운영할 또는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약점입니다.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카드는 앞으로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내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해 요인의 카드, 극복해야 될 점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요, 최종 결론의 카드인데, 그래서 현재 사업체 또는 앞으로 운영할 내 사업체의 최종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리딩을 하실 때에는요, 각각의 카드가 최종적인 회사 모습에 영향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성립하면서 각각의 카드를 최종 결론과 이어서 리딩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열은 순서대로 카드를 리딩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카드끼리 쌍을 지어서 리딩을 도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기타 유사 전공을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수합 분석이라는 도표를 토대로 일부 타로카드의 원리를 적용한 배열법이 되겠고요. 내담자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시고요. 현재 온라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3년 정도 되신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 좀 정체기를 맞이한 것 같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업체에 대해서 한 번쯤 분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카드를 뽑았고요. 한번 실전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리딩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카드들이 등장했는지 살펴보면 전체적인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보니까 2장의 마이너 카드가 떴는데 한 장은 인물 카드가 떴어요. 방해 자리, 위험 요소에 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경쟁사의 정보가 나왔다면 소드 시종이 아니라 더 위협적인 계층이 나왔겠죠. 아마도 최고 경영자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경영 철학 등의 방향성에 대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기업의 약점과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유사성을 가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물론 엄연히 다른 카드이긴 하지만 교원과 고이여사제는 유사점이 많은 카드거든요. 이런 점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쩌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양날의 검처럼 시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강점의 자리에는 컵 3번이 등장했습니다. 컵이라는 원소는 사람의 감정이자 마음, 내면을 의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소인데요. 수비학적으로 3이 등장했다는 것은 최초로 소유 개념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약점은 무엇인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환 카드와 은둔자 카드의 공통점을 보면 두 인물 모두 다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전달함에 있어서 너무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다 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의역하면 트렌디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형식적인 방식이나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룰을 계속 따르고 있다. 좀 현 시대에 맞게 응용하고 융통성을 부리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기회는 무엇인가? 은둔자처럼 컨텐츠의 깊이나 전문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 방해 요인은 무엇인가? 시종이 카드가 떴는데요. 소드 시종이거든요. 소드라는 것은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힘은 있는데 시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한다. 이런 전문성과 컨텐츠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의역하면 공격적인 확장이나 사업 확장을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은둔자 카드와 함께 묶어서 리딩을 할 때는 마케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은둔자 카드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은둔의 어떤 고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해석하면 공격적인 사업 팽창이나 금전적인 이득이나 영리적인 어떤 판단 또는 마케팅적인 활동에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배열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업이나 자영업, 일 등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있었음에도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일에 바쁘게 치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초기의 마음가짐이나 초심을 잊기 쉬운데요. 그럴 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본다면 현재까지 지나왔던 행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